유혜진의 신나는 세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안내를 해 주실 건가요? 네,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서울 강서구 지부가 장애인 미래교육의 일환으로 드론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드론은 무선 전파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로 카메라, 센서, 통신 시스템 등이 탑재돼 있으며 20g부터 1200kg까지 무게와 크기도 다양합니다. 드론은 군사용으로 처음 생겨났지만 최근엔 고공 촬영과 배달 등으로 그 용도가 확대됐고요. 값싼 제품으로 재탄생돼 개인도 부담 없이 드론을 구매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농약을 살포하거나 공기의 질을 측정하는 등 다방면에 활용되고 있고요. 이 드론에 대한 기술이 추후 장애인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이제 이거는 이제 내리시고요. 다음 드론 가지고 진행할게요. 이제 내려보세요. 두 번째 드론은 둥둥 드론이죠. 예, 이 드론은 호버링이 중요합니다. 자, 이걸로는 오늘 뭘 해볼 거냐면 장애물을 이렇게 세워 놓을 거예요. 자, 저기 골에 넣어 보는 거예요. 예. 이 드론을 축구공처럼 골대에 넣는 실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호버링 이야기가 나오던데 호버링은 어떤 뜻인가요? 네, 호버링이란 드론이 공중에서 비행 시 정지 상태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드론을 원하는 위치에 정지시켜야 앞으로 이동을 해서 골대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이고요. 손으로 조작을 할 때는 이 호버링이 중요하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조종하는 드론도 있는데 이때는 자동 호버링이 되기 때문에 방향만 잘 잡으면 된다고 합니다. 장애인 수강생들은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골대에 드론을 넣는 것을 성공시키는 모습이었고요. 무척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서울 강서구 지부에서는 어떻게 이런 교육을 진행하게 됐을까요? 변동수 지부장의 설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드론을 처음 이제 접하게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도 기존에 여러 프로그램도 있지만 새로운 것도 좀 해보고 도전해보는 거, 그리고 드론이라는 것을 우리 장애를 입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반응이 좋고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더 나가서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교육서부터 해가지고 실기 교육을 해가지고 수료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자격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배우는 걸로만 끝쳐버리면은 아무 저거 의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하다못해 내가 드론을 배워가지고 이 드론으로 사진 작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직접 사진 찍기가 장애인 몸으로 사진 찍는 게 굉장히 불편한데 드론 가지고는 어떤 것도 다 찍을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꼭 자격증을 따는 그 과정까지도 저희 협회에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지원을 해주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교육을 진행하게 됐군요. 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드론을 이용해 사진 작가로 활동할 수도 있고요. 요즘은 드론으로 배달도 할 수 있는 시대니까 미래에는 휠체어를 드론이 이동시키는 그런 기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드론 기술에 관심을 갖고 이용하지 않는다면 기술들이 발달할 확률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장애인의 미래를 위한 교육으로 드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가능하면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강섭 선생님과 나눈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우리나라에 이제 정착된 건 얼마 안 됐어요. 벌써 8년은 됐겠군요. 8년 전에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는 이제 전국에 가르쳐 주는 데가 4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한 2,00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데는 이제 정부에서 지정을, 국토부 산하 기관에서 이제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그쪽에서 지정한 곳에서 운전면허 시험장처럼 배워서 이제 자격증을 따를 수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론은 면제가 되고 실습만 평가를 받게 됩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이제 자격증 4종, 3종, 2종, 1종이 있는데 보통은 1종 면허를 많이 따요. 2년 전부터는 이제 장애인 대상으로 또 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이번 과정은
드론 사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이론 과정과 실습 과정이 있는데요. 이론적인 얘기는 짧게 제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주로는 실습을 합니다. 드론 조종이 더 중요하니까요. 예. 그러면 사종 자격증 취득을 수강생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이론과 실기 시험을 모두 통과를 해야 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사종 자격증의 경우 정부에서 지정한 교육과정을 동영상 자료 등을 통해 배우고 인터넷으로 필기시험만 보면 취득할 수 있다고 하고요. 예. 3종부터는 드론을 조종하는 실기시험도 통과를 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더 높은 급수의 자격증 시험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서울 강서구 지부에서도 지원을 하고자 노력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장애인 드론 축구단을 만들어서 동호회 활동도 활발히 할 계획입니다. 교육을 받고 있는 김경업 씨 만나봤는데요.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감 들어보시죠. 드론 날리는 게 이게 굉장히 흥미있고 좋아요. 그냥 처음엔 안 됐죠.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된 거죠. 이렇게 잘할 정도로 되면 1년 넘게 걸렸죠. 작년에 했으니까 영상 보죠. 연습할 데가 없으니까 집에는 바깥에 연습 못하고 조작기 하나 갖고 와서 계속 조종 연습하는 거예요. 조종하는 법 배우고 또 우리 교육 배우고 뭐 드론이 어떻다 이런 걸 배우고 기존이 이래서 자꾸 연습하면 이게 돼요. 처음엔 막 헤맸거든요. 연습을 한 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웬만하면 다 잘 되는 거지요. 열심히 해갖고 그걸로 택배 같은 거 이렇게 그걸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네.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드론 조종을 참 좋아하시는구나 느낄 수가 네. 있는데요. 김경업 씨가 한 손으로 드론을 조종한다고 한 것 같은데 편마비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쪽이 불편한 상황이고요. 한 손으로만 드론 조종기나 휴대폰 앱 등을 조작합니다. 처음에는 무척 어려웠는데 꾸준한 연습을 통해 대응하는 속도가 빨라졌다고 하고요. 집에서는 드론을 직접 날릴 수 없어서 인터넷 영상을 찾아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드론 택배나 드론 택시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목표 반드시 이루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지체장애인 수강생 이혁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장애가 있다 보니까 많은 것을 볼 수도 없고 또 직접 몸으로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드론으로 인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도 볼 수 있고 또 나를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좋아서 배우게 됐어요. 작년 배우고 올해 또 배우는 거니까 2년 차 되는 거죠. 작년에 배울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배우는 거였고 올해는 작년에 좀 배웠다 보니까 조금 더 재미를 더 느낄 수 있어요. 일단 드론이라는 기초적인 지식, 드론이 뭔가, 또 드론에 대한 그 상식, 그다음에 드론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직접 내가 드론을 띄워보니까 이러한 거 저러한 거 해볼만하다. 또 할 수 있는 일이 또 여러 가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또 드론 축구를 지금 이제 하려고 배우고 있고, 그래서 우리 또 이 팀들이 드론 축구로 인해서 또 새로운 또 e스포츠를 하려고 해요. 우리 동료들 희망이 있고 광범위한 게 많으니까 한번 열심히 같이 해봅시다. 화이팅! 네, 이혁구 씨의 이야기처럼 드론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미래에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기술 개발에 우리 장애인들도 주축이 돼서 의견도 제시하고 기술도 이용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면 좋겠고요. 이런 의미 있는 교육이 다른 기관에서도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토이가 부릅니다. 스케치북.